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사는 딘이시즌의 딘입니다. 벌써 2023년 7월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쯤 되면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호주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세금 신고를 하면서 텍스 리턴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올해도 이 시기에 맞춰서 제가 또 이제 회계사님 한 분을 모시고 텍스 리턴에 대해서 여러분께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더 세세한 정보까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회계사무실의 다니엘 정 회계사입니다. 끝이야? 끝이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 영상 자체는 워홀러랑 유학생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께 먼저 이제 호주의 세금 시스템에 대해서 좀 쉽게 알려주고 싶어. 한국이랑 비교해서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일단은 첫 번째로 회계 연도가 틀리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캘린더 이어대로 가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시작이 되고 12월 말에 모든 게 끝나요. 맞아. 근데 여기는요, 7월 1일 날 모든 게 시작이 되고요, 6월 30일로 해가지고 하는 회계 연도가 끝이 납니다. 7월 1일에서 이제 10월 말까지 그 사이에 이제 텍스 리턴 신청하시게 됩니다.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 워홀러들 중에서도 막 텍스 리턴 해가지고 뭐 3,000불 돌려받았어요 막 이런 것도 있고, 유학생들 중에서도 뭐 5,000불 돌려받았어요 막 이런 케이스 되게 많아. 근데 너가 그랬잖아 지난번에. 사실상 원래 기본적으로는 워홀러들은 텍스 리턴을 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 글들을 보면요, 워킹 홀리데이인데 엄청 텍스 리턴을 한 3, 4천 불 받고 4, 5천 불 받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은 몇 년 전쯤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들이 새로 생겨나게 됐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원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자체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회계 연도 말에 이제 텍스 리턴 신고를 할 때 이제 비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해가지고 세금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네이버나 그런 케이스에 소개됐던 케이스들은 네. 원래 내야 될 세금을 이제 잘못 신고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돌려받은 그런 금액인가?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잘못 신고된 부분 자체가 ATO에서 이제 이거를 판별하는데 좀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워킹홀리데이 세율이 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따로 만들어졌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상은 워홀러 세율이 따로 존재를 하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네, 맞습니다. 신고를 할 때도 워홀러 세율은 그대로 이제 네, 맞습니다. 적용되니까.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본인 소득이 연 45,000불이 넘지 않고 급여에 대해 가지고 텍스가 딱 15%만 떼어졌다면은 이제 세금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45,000불 아래이면서 이제 세금이 15%보다 덜 떼어졌거나 아니면 더 떼어졌으면은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시고요. 45,000불이 넘어가셔도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중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였다가 다른 비자로 비자가 바뀌셨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 페널티가 나오잖아. 네,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일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홀러는 그럼 사실상 끝났어. 워홀러는 사실상 공개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없으나 직종별로 일과 관련된 소비, 비용 이제 그 사용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사실상 텍스 리턴 때 많이 돌려받으려고 하면 그 직종별 디덕션 항목, 그쵸. 공제 혜택 거기에다 본인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지. 직업별로 해가지고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 이제 연말 정산을 하실 때, 세금 정산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본인이 했던 케이스 중에서 워홀러인데 예를 들어서 요리사일 경우에 뭐 네. 칼을 샀다거나 유니폼을 샀다거나 네. 그런 거를 제외해서 그런 게 이제 세금 공제가 되어서 텍스 리턴을 받았을 경우에 그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평균으로 말해줄 수 있어? 거의 못 받아요. 1,000불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1,000불 아래라고? 네.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뭐 이것저것 자비로 구매한 것들이 많다, 비용 공제 처리할 것들이 많다 하면은 뭐 한 2, 3,000불 받으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워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또 하나의 이제 사람들이 있지. 그렇죠. 바로 유학생들이야. 나를 포함한 바로 유학생들.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가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하니까 비과세 구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럼 비과세 구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어? 호주 거주자 세율에는 비과세 구간이 있습니다. 텍스가 없는 구간인데요. 18,200불까지는 텍스가 없습니다. 내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 고용주는 세금을 무려 32.5%를 뗍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설령 뭐 사정이 생겨서 캐주얼로 일하니까 일을 많이 못해서 내가 작년에 2만 불만 벌었다라고 하면
딱 그 트레스홀드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딱 그런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는, 네. 내가 냈던 32.5% 지금까지 모든 세금을 다 돌려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2만 불에 32.5%를 하면은 얼마야? 거의 6천 불 가량 되거든요. 네. 저는 이게 그래서 유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학생들 얼마나 가난해요, 호주에서 지낼 때. 근데 내가 어찌 됐던 간에 뭐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2만 불까지 뭐 세금을 냈었다라고 하면 텍스 리턴 때 그 냈던 세금을 2만 불까지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유학생 중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세법상에서 거주자랑 이민법상에서 거주자는 틀립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이제 텍스 리턴 신고를 할 때 비거주자로 해가지고 신고를 들어가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주자로 분류가 되니까 비과세 구간이 존재하는데 난 유학생이니까 비거주자일 거야 라고 해서 워홀러 세율을 적용받아 버린 거지. 워홀러 세율이 아니고요. 비거주자 세율. 비거주자 세율. 워킹 홀리데이 잘 비자 세율보다 비거주자 세율이 더 셉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지금 비거주자 세율이 무려 12만 불까지 무조건 32.5%예요.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버리면 사실상 유학생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그냥 다 호주 정부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유학생들도 이런 세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학업과 일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한 유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텍스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렇죠. 텍스 에이전트. 여기 옆에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 네. 텍스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방금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유학생의 경우에는 또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메디케어 레비 혜택을 또 안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호주 세금에는 또 메디케어 레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민법상에서 메디케어 레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다 보니까 해당 비용을 이제 텍스 리턴 하실 때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만약에 내 수입이 부모님이 워낙 돈이 많아서 다 보내준다.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한다. 그래서 호주에서 벌어들인 돈이 18,200불 이하다. 그러면은 사실상 내 수입이 거의 이제 비과세 구간이니까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유학생의 경우는? 그건 다릅니다. 만약에 18,200불 아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천 징수 금액 PAYG 텍스가 잡힌 게 없으시면은 텍스 리턴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이 18,200불 아래라고 하더라도 이제 텍스가 잡혀 있으면은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제 일본인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다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2월 이제 학기가 끝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세금이 좀 이제 원천징수세로 많이 떼었었어요. 네. 그런데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 친구가 일을 일주일에 하루로 줄였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사실상 그러게 이제 일을 바꿔버리니까 뚝 떨어지잖아요. 그쵸. 급여가 전체 급여가 네. 1년 급여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기에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기존에 원청진수를 12월 달부터 1월 때까지 조금 하다가 네. 그 이후로는 원청진수 페이지를 안 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하셔야죠. 왜냐하면요. 회계 정산은 1년을 봅니다. 1년 연봉을 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소득이 18,200불 아래예요. 그러면서도 텍스가 잡힌 게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외의 모든 경우는 다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뭐 요즘은 또 워낙 이제 뭐 틱톡이나 유튜브 이런 게 유행을 해서 그런 걸로 또 이제 부가 수익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굳이 유튜브나 그런 거 말고도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을 건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호주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텍스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호주 외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나 틱톡을 하셨어요. 근데 호주 계정으로 하셨어요. 그럼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국 계정으로 하셨어요. 그럼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주식이나 이제 가상화폐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지금 네. 사실상 호주 유학생은 호주 거주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구간이 존재해서 그걸 잘 이용을 하면은 텍스 리턴을 할 때 세금 공제를 할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메디케어 레비도 그 항목 중에 해당이 되고 호주 내에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상화폐 아니면 유튜브, 틱톡 등의 그런 플랫폼들 수입이 있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도 신고를 해야 된다. 다양한 것들을 말해줬는데 고객들 중에서도 네. 세금 혜택 이게 유학생인데도 리턴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최대치 유학생인데 이 사람 유학생들 중에서 이 정도까지 받은 사람도 있다. 이거 너무 자극적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게 필요하지.
제가 아는 분 중에 음. 이제 셰프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학생 음. 비자인데 음. 근데 그 친구가 이것저것 이제 주방 도구 같은 것들을 많이 사거든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한 5, 6천 불 정도 텍스 리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어우. 했습니다. 근데 네. 유학생한테 그 정도면은 거의 등록금의 3분의 1 반 정도 되는 금액인데 굉장히 크죠. 네,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어.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기본적으로 유학생분들은 한 1,000불에서 2,000불 사이 정도는 돌려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데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유학생들이나 워홀러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 이제 유학생들과 워홀러들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공지 혜택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본인이 지금 일하는 뭐 직종과 관련해서 얼마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옆에 있는 다니엘한테 연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네, 지금 제가 띄워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이 다니엘 회계사가 굉장히 잘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 오신 워홀러 분들과 유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호주 세금 신고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2023년 달라지는 그 텍스 관련, 세금 그쵸. 관련 정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조금 더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